안녕하세요. 시사 뉴스를 요약해주는 여자 클라입니다. 8월 마지막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을까요? 제가 5가지 키워드를 선택해봤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아마 많은 신문, 언론에서 보셨을 텐데요. 바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입니다. 아마 이 소식 듣고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물론 이 부분을 두고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양측의 갈등도 굉장히 격화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 바로 후쿠시마 원전 어떤 건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쿠시마라는 단어가 왜 붙었을까요? 바로 2011년도 일본에는 대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공기 중에 이 방사능이 노출이 됩니다. 유출이 된 거죠. 근데 갑자기 왜 우리는 그러면 오염수를 얘기를 하느냐? 그때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몰려왔고 이로 인해서 전기 공급이 차단이 됩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에서는요, 이 원전의 원자로를 식혀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전기가 끊기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이 바닷물을 뿌립니다. 그럼 당연히 바닷물을 뿌리면 거기에 이 방사성 물질을 머금는 오염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지금 일본이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희석시켜서 인체에 무해하지 않은 상황까지 희석을 시킨 다음에 지금 바다에 방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실제로 이제 이번 주부터 방류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를 두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측이 지금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죠. 사실 제가 이 관련된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극단으로 치닫기도 하고 너무 강하게 주장해서 뭐가 사실 진실인지 잘 모르겠다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반대하는 쪽은 안전함을 믿을 수가 없다. 특히 일본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여전히 위험한 만큼 방류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일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일본의 도쿄전력에서 이런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도쿄전력이 또 거짓말을 했었던 그런 전력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IAEA,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에서 지금 안전하다고 발표한 것도 사실상 일본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너네가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권에서, 그리고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한테 굉장히 해로울 수 있는 그러한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아무 얘기하지 않느냐, 왜 반대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반대쪽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 정부 측 입장은 기본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믿고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께서 수산물 드셔도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지금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수산물 괴담에 준하는 수준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계속 높일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일본한테 물론 반대한다 입장 표명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또 외교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뭘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일본이 저 방류를 막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실용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이 방류를 지금에서 1, 2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몇 년 할까요? 30년 동안 방류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막 난리가 났고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한다고 하더라도 이 30년 동안 중간중간에 혹시나 구멍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사실 구멍 잠깐만 생겨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이 방류를 30년 동안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기준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방출하는지를 꼼꼼하게 살피는 게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 정부 역시 그냥
과학적인 근거만 믿으세요 라고만 하기에는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하잖아요. 불안하다고 하는 그 감정을 완전하게 다 해소하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들은 좀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도 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게 정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안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우리 수산업 관련된 분들이 피해를 입어선 또 더더욱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선택한 키워드는 바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입니다. 최근 흉악범죄가 사실 잇따라 발생을 했잖아요. 7월에는 신림동 칼부림 사건 있었고요. 8월 달에는 서현역에서 또 역시 칼부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 지금 흉악범죄자들을 사형해야 된다. 이런 일각의 주장까지 나오고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로 좀 분류가 됩니다. 사형제가 존재는 하긴 하는데 벌써 사형 자체를 집행하지 않은 지가 벌써 26년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형 아래는 무기형인데요. 이 무기형도 수감된 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나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가석방,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고, 그래서 법무부가 현재 사형제가 있긴 하지만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 사형제를 대신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역시 찬반이 엇갈립니다. 과연 어떤 주장일까요? 물론 찬성하는 측 입장에서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사형제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또 사이코패스 같은 범죄 같은 경우는 재범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형을 살고 나와서 사회로 나왔을 때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형제를 대체할 만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면 반대는 어떤 걸까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가해자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 효과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처벌에는 사실 예방 목적도 있는데 이게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칫 혹시 모를 그런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양측으로 엇갈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제에 대해서 조금 지지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해자의 인권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 흉악범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있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실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들의 인권도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예방 효과보다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는 것도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법무부에서도 이렇게 밝혔지만 최소한 그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영원히 사회와 격리될 수 있다. 그런 게 우리 일반 국민한테도 그런 인식이 있으면 조금 더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는 거고 범죄자들한테도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하고 심어줄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사형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세 번째로 그 위헌 여부가 지금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계속 두 번째는 위헌 판결이 나지 않았던 건데 만약에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난다고 한다면 현재 사형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만 하더라도 59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쇄살인마들, 강호순, 유영철, 정주영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사형수들이 계속 수감이 해도 되는지 여부도 만약에 이게 위헌 판결이 나면은 이런 것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흉악범죄가 계속 잇따르는 상황에서 국민적인 불안감을 조금 더 해소하는 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법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흉악범죄를 제발 사회에서 격리시켜달라는 요구도 사실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렇다고 뭐 요구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모두 무시하고 감정으로만 판결할 수는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 관련 전문가들이 잘 판단을 하겠지만 사실 가석방 없는 종신제, 사형제가 실제로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